안녕하세요. 사연을 라디오에 담다 사라다입니다. 메일로 세 번째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며 살아오신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 몸이 부서져라 일했지만 이제는 무릎이 망가져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점점 자식들에게는 존중받지 못한다는 서운함만 쌓여갑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살아왔습니다. 아침마다 어둠이 채가시지 않은 거리를 걸어 안전모를 쓰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여름에는 햇볕이 쏟아지는 바닥 위에서 시멘트와 철근을 옮겼고, 겨울에는 손끝이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도 공구를 쥐고 버텼습니다. 땀과 먼지가 일상이었고 손톱 밑에는 항상 시멘트 가루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 올리며 살아왔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70을 넘겼습니다. 젊을 때는 무거운 철근을 둘러매고 계단을 단숨에 올랐지만 이제는 무릎이 시큰거려 몇 계단을 오르는 것도 벅찹니다. 허리는 자꾸만 뻐근해지고 어깨는 굳어져 삐걱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몸이 먼저 한계를 말해주었습니다. 더 이상 현장에 나서는 것은 무리라는 것을 제 스스로 인정해야 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에도 저는 늘 하던 대로 새벽길을 나섰습니다. 습관처럼 작업복을 입고 안전화를 챙겼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현장이라는 생각에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유난히 흐렸고 바람은 싸늘했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비추는 듯했습니다. 동료들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꺼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이 오갔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입술은 웃고 있었지만 가슴은 허전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제 삶의 중심이었던 곳을 떠난다는 것은 마치 세상에서 제 자리를 잃는 것 같았습니다. 현장에서 나오던 길에 벽에 붙은 오래된 안전수칙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부터 늘 보아왔던 글귀였습니다. 그 문구를 읽는 순간 그동안의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프고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버텼습니다. 그 버팀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늘 보던 건물과 거리였지만 그날은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낯선 허무가 겹쳐 보였습니다. 이제 나는 뭘 하며 살아야 하나. 그 물음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반겨주었습니다. 이제는 고생 끝이야. 당신 그동안 많이 애썼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웃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따뜻하게 등을 토닥였지만 그 손길마저 공허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 국을 뜨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어땠어요? 저는 잠시 말없이 국을 넘기다 대답했습니다. 허전했어. 이제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잘 모르겠어. 이제는 집에서 편히 쉬면 되지요. 그 말을 들었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귀에는 여전히 공사장의 굉음이 맴돌았습니다. 그 소리가 사라지고 나니 세상에서 저를 불러주는 이는 없는 듯 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내 삶의 마지막 페이지가 조금씩 접히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나 늙으면 맞이하는 과정이라지만 막상 제 차례가 되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떠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침마다 눈이 떠지면 몸은 여전히 습관대로 새벽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이불 속에서 한동안 멍하니 누워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몸이 먼저 움직였고 마음이 따라왔습니다. 이제는 마음만 남고 몸은 어쩔 줄을 모르는 날들이 이어집니다. 아내는 아침마다 밥상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립니다. 저는 밥을 먹으며 괜히 밥알만 굴립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낼 생각이에요? 아직 모르겠어. 그냥 집에 있어야지. 그동안 너무 고생했으니 이제는 편히 쉬면 되지요. 쉬라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쉬는 게 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을 하며 하루를 버티던 습관이 사라지니 온종일 무거운 생각만 따라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 동네를 걸어도 발걸음이 공허했습니다. 그날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잘 계세요. 아버지 이제 집에만 계신다면서요. 그래, 집에만 있지. 이제는 몸이 말을 안 들어. 그래도 건강이 제일이에요. 아버지 무릎도 아프시다면서요. 젊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와서야 세월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알겠다. 저도 요즘 정신이 없어서 자주 못 찾아뵈어도 이해해 주세요, 아버지. 전화를 끊고 난 뒤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딸도 힘들다는 걸 알기에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는 미묘한 서운함이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몸을 바쳤는데 이제는 그저 나이 든 사람으로만 보이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깊어질수록 집안의 공기는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주말에 집에 들렀습니다. 손에 작은 가방을 든 채 들어와서는 딸아이를 먼저 챙겼습니다. 아버지 잘 계셨어요? 저도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 바쁜데 와줘서 고맙다. 손녀는 잘 크고 있지. 네, 아버지 덕분에 잘 지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제 뭘 하시려고 해요? 글쎄다, 나도 잘 모르겠다. 그냥 집에 있으려고. 아들은 대꾸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반응 속에서도 저는 마치 무언가를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와 방 안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당신이 집에만 계시니 괜히 눈치가 보이네요. 자식들 보기에 아버지가 활기 없으신 것 같아요. 이제 나도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이 있어야 우리 집이 굴러가는 거예요. 아내의 말은 따뜻했지만 제 마음을 채우기에는 모자랐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까지 뒤척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의 발걸음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제 자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이 저를 밀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현장을 떠난 지 한 달이 되어갑니다. 처음에는 편히 쉴 수 있다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며 마음은 점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은 방 안에 앉아 있다 보면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 듭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공사가 진행되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바쁘게 오가는데 저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봅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뉴스는 젊은 정치인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드라마는 저와는 상관없는 세계처럼 보입니다. 리모컨을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아내는 눈치를 보며 저를 다독입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그동안 정말 많이 일했으니 이젠 쉬셔야 해요. 쉬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세상에서 나만 빠져나온 것 같아. 다 지나가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그날 오후 딸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반찬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딸은 웃으려 애썼지만 얼굴에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요즘 어떠세요?
예전보다 몸은 한결 편한데 마음이 자꾸 허전하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갑자기 삶의 리듬이 바뀌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딸의 위로는 고마웠지만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나가던 딸의 뒷모습에서 바쁜 현실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방에 홀로 앉아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 바람이 스치는 소리까지도 크게 들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저를 비껴가고 저 혼자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주말이 되어 아들이 손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손녀는 마당에서 장난감을 흔들며 뛰어다녔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짐짓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생활은 괜찮으세요? 괜찮다고 말하고 싶은데 사실은 잘 모르겠다. 하루가 참 길다. 저도 많이 못 챙겨드려 죄송해요, 아버지. 짧은 대화가 오갔지만 그 속에서 서로의 거리가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자기 삶에 치이고 저는 점점 작아지는 사람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손녀가 제 무릎에 올라타 웃으며 말을 걸었을 때만이 잠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조용한 집에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몸은 편히 쉬고 있지만 마음은 편히 쉴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세상 어디에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남은 시간은 과연 어떤 의미로 채워야 할까? 그 질문이 가슴 속에서 고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전 아들이 퇴근길에 잠시 들렀습니다. 손녀는 밝게 인사하며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환해졌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용돈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거 받아두세요. 나 아직은 손 벌릴 나이가 아니다. 괜찮다. 가져가라. 아버지, 이제는 일도 못 하시고 생활비도 필요하잖아요. 내가 평생 일하며 번 돈으로 아직은 버틸 수 있다. 자식한테 손 벌리면서 살고 싶진 않다. 순간 방 안에 차가운 공기가 맴돌았습니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억지 웃음을 지으며 봉투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제 마음도 쉽게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책임져 온 제가 이제는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그렇게 완강하게 거절하면 아들이 마음 상하지 않을까요? 그냥 받으셔도 되지 않나요? 알고는 있지. 그런데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 자식이 드리는 건 부담이 아니라 마음이지요. 그것까지 거절하면 오히려 서운할 수도 있어요. 아내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쉽게 꺼내놓을 수 없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평생 건설 현장에서 몸을 바쳐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릎과 허리를 잃었지만 자존심만은 지켜왔습니다. 그 자존심이 이제는 오히려 짐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다음 날 딸이 반찬을 가져오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아버지, 지난번에 오빠가 돈 드린다 했던 거 그냥 받으시면 안 돼요? 저도 조금이나마 보태고 싶어요. 너희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직 버틸 수 있다. 그만 얘기하자. 아버지가 자꾸 거절하시니까 우리가 더 마음이 무겁잖아요. 딸의 말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받아도 괴롭고 거절해도 괴로운 것이 지금 제 처지였습니다. 결국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의 마음을 알지만 제 안의 벽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지갑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오래전부터 쓰던 낡은 카드와 약간의 현금이 전부였습니다. 살아온 세월 동안 가족을 위해 흘린 땀방울이 제 자존심이자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자존심마저 가족들과 벽을 만드는 원인이 된 것 같아 서글펐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자존심이란 게 무엇인지, 자존심을 지키며 버티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가족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지,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긴 한숨만 흘러나왔습니다. 아들과 딸이 오가며 저를 챙겨주는 모습은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제가 쉽게 넘기지 못하는 서운함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앞장서서 가족을 지켰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해결책을 찾아냈고 그 결과 모두가 제게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조차 불필요한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저녁에 가족이 모여 밥을 먹던 자리였습니다. 아버지, 요즘엔 TV만 보시고 밖에는 잘 안 나가시죠? 나가도 갈 데가 없다.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하다. 그래도 사람은 움직여야 해요. 아버지, 가만히 계시면 더 아파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의 말은 걱정해서 나온 것이었겠지만 제겐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제가 더 이상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으로 비춰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없이 국을 떠먹었습니다. 아들 역시 제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 일할 때는 그렇게 바쁘시더니 이제는 많이 심심하시죠? 심심하다기보다 허전하다. 하루가 참 길게만 느껴진다. 그래도 그동안 못했던 거 하시면 되잖아요. 여행도 가고 취미도 찾고요. 그게 다 돈이 있어야 하는 일이지. 지금은 그런 게 쉽지 않다. 아들의 대답은 가볍게 흘러갔지만 제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행이나 취미를 말하는 것은 쉽지만 제가 살아온 방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에게는 늘 가족을 위해 일하는 것만이 삶의 의미였고 다른 것은 사치로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식탁 분위기가 무거워지자 중간에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괜히 마음 상하지 마세요. 자식들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알고는 있지. 그런데 왜 이렇게 말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파는지 모르겠네. 식사가 끝난 뒤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며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동료들과 나누던 웃음과 땀방울, 퇴근길에 들르던 한바집의 따뜻한 국밥, 그 모든 순간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때는 힘들어도 제 자리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자리가 어디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도 점점 빛을 잃어가는 듯 했습니다. 자식들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저를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느낌이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버텼는데 이제는 가족 사이에서조차 그림자가 된 것 같다. 아침 햇살이 거실 창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새벽에 이미 현장에 나가 있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방 안에서 시계를 바라보며 시간을 흘려보낼 뿐입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나측은 목소리조차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며 저를 불렀습니다. 오늘은 시장에 같이 가실래요? 나는 그냥 집에 있을래. 집에만 계시면 더 답답해지실 거예요. 사람도 만나야 해요. 저는 자신도 모르게 가족에게 점점 무거운 그림자가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녀는 저를 보자 반갑게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그 작은 팔이 제 목을 감싸자 잠시나마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요즘 집에만 계신다면서요. 몸도 더 안 좋아지실까 걱정돼요. 일할 때는 하루가 짧더니 이제는 하루가 너무 길다. 참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드린 돈도 좀 쓰시고 운동도 하시면 좋겠어요.
아버지 그렇게만 계시면 더 힘들어져요. 아들은 그 후로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 한숨이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말을 아끼려는 듯 했지만 그 침묵 속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제가 버티고 있는 자존심이 자식에게는 짐처럼 보인다는 것. 저녁에는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저번에 오빠한테 또 용돈 거절하셨다면서요. 그렇게 하면 오빠가 더 힘들어져요. 내가 자식들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아버지 마음도 좀 이해해라. 아버지 마음은 알겠지만 자꾸 벽을 세우시면 저희가 더 다가가기 어려워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스스로 벽을 세우고 있었던 건 아닐까. 자존심이라는 이름으로 자식들과 거리를 더 멀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방 안의 공기는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라디오를 꺼버리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작은 사람이 돼버린 걸까? 눈가가 뜨겁게 젖어왔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힘과 돈은 잃어도 자존심만은 남아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자존심이 벽이 되어 가족과 저를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 밥을 뜨는데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내와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퇴근 후 하루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웃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대화가 줄어들어 서로의 침묵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아내는 눈치를 보며 국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당신 요즘 웃는 모습이 안 보여요. 저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웃을 일이 없으니 그렇지. 하루가 길고 허전하다 보니 자꾸 입이 굳어버려. 아내는 대답 대신 국그릇만 정리했습니다. 짧은 대화가 오히려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딸이 찾아와 방에 앉아있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누구도 안 만나시죠? 만날 사람이 없구나. 예전에는 현장에만 나가도 하루가 꽉 찼는데 지금은 방 안에서 하루가 다 흘러간다. 딸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손녀와 함께 왔습니다. 손녀가 뛰어다니며 웃음을 터뜨렸지만 아들과의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밤에 또 잠을 설쳤다면서요. 일할 때는 기절하듯 잤는데 이제는 밤이 길다 시끄럽던 현장이 사라지니 조용함이 더 괴롭다. 아들은 고개만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화는 분명 이어지고 있었지만 정작 마음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식들과 나누는 말이 짧아질수록 내 존재도 줄어드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낡은 시계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 내 마음을 들어주는 이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 거실로 나오니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아내는 장을 보러 나가고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낯선 소리만 요란하게 퍼졌습니다. 곧바로 끄고 말았습니다. 소파에 앉아있으니 허전함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젊을 때는 아침마다 현장에 나가면 사람들과 부딪히며 하루가 금세 지나갔습니다. 욕설이 오가기도 하고 웃음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그 시끄러움이 오히려 삶의 활력이었습니다. 지금은 고요 속에서 시계 초침만 듣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 존재가 작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딸이 들렀습니다. 퇴근하고 바로 온 듯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방에 앉아 있었구나. 하루가 참 길다. 저도 집에 들어오면 아이랑 둘뿐이라 조용해요. 그래도 아버지 혼자 계시는 건 더 외로우실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딸 역시 혼자 아이를 키우며 외로움을 버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말이 되어 아들이 손녀와 함께 왔습니다.
손녀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채우니 잠시나마 활기가 돌았습니다. 밤이 되어 방 안에 홀로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가족이 곁에 있는데도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외로움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지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제 귀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잡음 같았습니다. 아들이 전화로 짧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엔 괜찮으세요? 생활에 필요한 건 없으세요? 괜찮다. 아직 버틸 수 있다. 너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아들은 대답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저도 요즘 회사 일로 정신이 없어서요. 짧게 끊어진 통화가 제 마음을 더 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딸은 저를 찾아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던 중 딸이 불쑥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이제는 좀 내려놓으세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내려놓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내려놓으면 내 존재가 사라질 것 같아 두려운 거다. 딸은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이해하면서도 다가오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손녀가 제 무릎에 앉아 그림책을 펼쳤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에 순간 마음이 풀렸지만 곧 다시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아이의 웃음은 맑고 환했지만 그 속에 묻어나는 제 그림자는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방 안에 홀로 앉았습니다. 낡은 일기장을 꺼내어 몇 줄 적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숨쉬고 있는데 자식들의 말 한마디에 내 자리가 작아지는 것 같다. 존중이란 게 이렇게 쉽게 사라지는 것인지 서글프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을 때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한때는 이 시간에 이미 현장에 나가 땀을 흘리며 몸을 움직였습니다. 이제는 방 안에서 숨을 고르고 창밖을 바라보는 게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작은 소리를 내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집안의 전부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국을 들이켰습니다. 맛은 있었지만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오늘은 딸이 아이 데리고 온다고 연락 왔어요. 같이 점심 먹자고 했네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자식이 온다는 소식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어떤 말을 듣게 될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 달도 빠듯했어요. 아이 학원비에 생활비까지 감당이 안 돼요. 혹시 저한테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자식의 어려움을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손을 내밀 수 없는 제 처지가 서러웠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저번에 드린 돈은 잘 쓰고 계시죠? 혹시 또 필요하신 건 없으세요? 괜찮다. 네가 힘든 거 아는데 아버지가 더 달라 할 수는 없다.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속으로만 끙끙 앓으시잖아요. 차라리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준비라도 하지요. 네 마음은 고맙다. 하지만 아버지가 이제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구나 싶어. 그게 더 서글프다. 통화가 끝난 뒤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남는 것은 더 깊은 허전함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방에 홀로 앉아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제 자리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존중받던 시절은 이미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스듬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무릎에 찜질팩을 얹고 있었습니다. 몸은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았지만 눈은 여전히 가족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들이 손주를 데리고 집에 들렀습니다. 오랜만에 들려오는 어린아이의 발소리가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손주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작은 신발을 벗어던지고 제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순간 무거운 가슴이 풀리듯 숨이 깊어졌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주는 저를 향해 그림을 그려주겠다며 종이와 크레파스를 꺼냈습니다. 삐뚤빼뚤한 그림이지만 저와 함께 집 앞을 걷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 작은 손이 그린 그림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손주의 웃음 속에서 잠시 위로를 받았지만 곧 사라질 순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집을 떠나면 다시 적막한 거실이 남을 것이었으니까요. 밤이 되어 불 꺼진 방에 앉아있자니 손주가 부른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 맑은 소리 하나가 저를 버티게 하고 있음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오래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혼자가 되어가는 제 현실을 다시 마주해야 했습니다. 늦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고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20살의 저는 처음으로 건설 현장에 발을 디뎠습니다. 거칠고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곳은 제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먼지에 파묻히고 온몸에 땀을 흘리며 일했지만 손에 쥐어진 일당 봉투를 보면 어깨가 펴졌습니다. 그 돈으로 부모님을 도울 수 있었고 동생 학비를 낼 수 있었으니까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버틴 덕분에 가족이 밥을 먹고 살았지.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제 삶의 의미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게 바로 제 인생의 무게이자 가치였습니다. 그래, 이 길이 틀리지 않았어. 나 혼자가 아니었어.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이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고단했던 몸과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집안을 서성였습니다. 낡은 벽지와 오래된 가구들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제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도 복잡했습니다. 평생 일로만 버텨왔는데 지금은 존중 대신 외면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원망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딸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고생하는 모습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들의 얼굴도 스쳐갔습니다. 어린 딸을 품에 안고 살아가야 하는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조금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서운한 마음만 앞세우면 결국 저도 아이들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요. 오늘은 내가 먼저 이야기하고 싶다. 두 아이가 동시에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마음속 깊은 곳의 말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희한테 서운한 마음이 많았다.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껴져서 화도 났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너희도 각자 살아내느라 힘들었을 거다. 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잘한 게 없습니다. 늘 바쁘단 핑계로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딸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버지. 엄마 없이 아이를 키우다 보니 제 앞가림만 해도 벅찼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깊이 생각 못했어요. 저는 그제야 조금 마음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고백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을 지켜왔던 자존심이 잠시 내려놓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세월 동안 이런 순간을 기다렸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 이제라도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그걸로 됐다. 내가 바라는 건 다른 게 아니다. 가족끼리 서로 존중하고 챙겨주는 마음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 짧은 말이었지만 제 속에서는 오랜 응어리가 흘러나가는 듯 했습니다. 딸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고 아들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반찬들이 특별히 맛있지는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가슴 깊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원망보다는 이해로 남은 세월을 살아야 한다고. 아이들에게 의지하기보다는 함께 나누며 가는 길이 되어야 한다고. 비록 모든 것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가족 사이에 다시 작은 다리가 놓인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빛이 하루의 끝을 알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듯했습니다. 긴 세월 동안 흘린 땀방울들이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건설 현장의 소음과 먼지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버텼던 제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자식들의 무심한 태도에 서운하고 마음이 무너졌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도 저와 같은 세월을 버티고 있고 그 속에서 저마다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운함은 남아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 가정의 아버지이고 할아버지이며 살아있는 존재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안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비록 외롭고 힘든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제 삶은 의미 있고 여전히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제 남은 세월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내 삶의 가치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혹시 저와 같은 나이에 접어들어 마음이 무겁고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계신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세월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흘린 땀과 눈물이 지금의 가족을 지탱하고 있는 힘이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아도 마음은 아직 굳건히 살아 있습니다. 가족에게만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길 자체가 이미 존경받아야 할 삶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상이 변해도 우리는 끝까지 꿋꿋하게 서 있는 버팀목일 수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가치를 함부로 깎아내릴 수 없습니다. 먼저 사연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으시면서 사연자분에게 궁금한 내용이나 하실 말씀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잘 전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달아주시는 귀한 댓글들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좋은 사연들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을 라디오에 담다 사라다였습니다.